제87회 2019년 11월 23일에 시행된 한자 능력 검정 시험 한국 어문의 주관 준 7급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준 7급 문제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글자를 아까 너무 컸죠? 첫 번째 유형은 한자 도금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문장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자를 꼭 모르더라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는 문제들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멧돼지들이 어디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어디인가요? 농가 이렇게 되죠. 이런 거 유추하기 좀 어렵겠네요. 이런 어떤 지역에도 인터넷 통신망이 들어왔습니다. 좀 표현이 좀 촌스럽네요. 통신망이라니. 산간 이렇게 되고요. 타자가 친 공이 어디로 높이 공중 솟았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어디에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공장 이렇게 되죠.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교문에서 나를 기다렸습니다. 사과 파이는 후식으로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동안 불효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오늘 잘 써지네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학가는 개강을 맞아 무엇을 띠고 있습니까? 활기 이렇게 돼 있죠. 또 안 써지네요. 활기. 뭐 계속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2020년 4월이거든요. 아직 대학가는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이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수업으로 거의 대체가 됐죠. 한 학기를 아예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는 대학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예정으로 어떤 여행을 떠났나요?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10번 신문에서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하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7급부터는 준 7급이지만 이렇게 도금을 쓰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거의 주류를 이루죠. 도금 쓰는 문제, 나중에 이제 급수가 높아지면 한자를 아예 쓰는 문제. 보통 한자 쓰기 문제에서 많이 감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잘 안 나니까요. 한자를 쓰는 거는 도금은 쉽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쉬운 한자라도 항상 쓰기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도금 읽는 거는 그냥 쓰기를 하다 보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고 무조건 한자 쓰기가 가장 어렵죠. 자, 어려운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가면 한자를 보더라도 뭔가 느껴지는 좀 두려움, 공포심 같은 게 많이 줄어듭니다. 한자를 잘 쓰는 방법은 없고요. 그냥 많이 쓰는 방법밖에 없죠.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쓰고 그리다 보면 한자는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빨리 외우는 방법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은 남자 미용사가 점점 많아집니다. 언제 얘기인가요, 이거? 원래 많은데. 그리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강가에는 매년 철새가 많이 찾아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면 국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죠? 모국이죠. 그걸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계시는 교민들도 그렇고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방식을 보면 좀 자부심을 가질 것도 될 만큼 아주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14번 사건 현장으로 여러 대의 뭔가요 이게?
백차네, 백차. 백차가 뭔가요? 이거 요즘엔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죠? 네. 흰색 그 페인트로 칠해진 차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소방차도 있고, 소방차는 아니군요. 소방차는 붉은색이고, 구급차나 좀 앰뷸런스라고 얘기하죠. 아니면 경찰차밖에 없는데 주로 경찰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차 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된소리를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싫어하는데, 그죠? 된소리화되는 거. 백차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백차, 백차 지나간다고. 네. 또 이 나이대가 이런 거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모르게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몰라도 되죠. 자, 15번. 그는 고아로 자라서 무엇을 모릅니다. 생부. 네, 자기를 낳아준 부모 중에 아빠죠. 네, 생부, 그렇죠. 친부를 말하죠. 생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낳아주는 건 보통 어머니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도 뭐 일조를 하셨으니. 16번. 우리 동네에는 무슨 수영장이 있나요? 네, 실내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동네라는 말도 한자에서 왔다고 하던데. 그쵸? 네. 넘어가겠습니다. 17번. 나는 먹기 싫어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좌우. 네. 제가 지난번 시간 얘기했죠. 오른 후자에 획순을 조심하시라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잔소리가 많아지고 영상 콘텐츠가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하는 게 이 정도입니다. 그와 나는 촌수로 몇 촌인가요? 5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장녀를 시집 보내셨다. 장녀의 다음 이제 딸은 차녀라고 하죠. 3년은 셋째 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장차삼, 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언니는 성악과를 나와서 어디요? 시립. 지난번 얘기했어요. 저자 시자 이렇게 쓴다는 거요. 그렇죠? 이렇게 획을 분리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두루 다 평안하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은행은 오전 9시에 영업을 시작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저는 헷갈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음과 한국 어문회에서 확실하게 정한 음과 훈을 쓰는 겁니다. 얘는 잠깐만요. 맞나요 이게? 맞네요. 23번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얘는 아래 하자죠. 얘는 번개 전자입니다. 얘는요 임금 왕이죠. 같이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뭐 바쁠 때는 그냥 뭐 말로만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글 우리말 쓰기 연습도 할 겸, 그렇죠? 그다음에 얘는 강자입니다. 강. 얘가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온전 전자죠. 왜냐하면 이 온전이라는 말이 우리말이 아닙니다. 잘 온이라고 하면 우리말일 것 같은데 뭔가 그 온누리 할 때, 그죠? 온 세상 할 때 이게 이제 반이라고 하면 이건 한자라서 뭐 절반이지만 온이라고 하면 모두 영어의 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온전전을 보면 이 온전이란 말이 한자예요. 원래가 꽤나 복잡한 한자입니다. 온전할 때 사전을 찾아보시면 온 다음에 전 이 들 입자예요. 위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전 얼마나 어려운 한자입니까, 여러분? 좀 다른 걸로 대체할 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온자 정도 온전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 전자고요. 지웠어요. 지저분해서. 이 보시면 이 부분이 있다고 했죠. 이 부분은 뭐라고요? 들 입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 인자여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쓰는 게 정석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위에는 들 입자를 써야 된다. 대신
또 우리나라를 빼고 안 냈잖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은 한자를 쓰는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다 지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중국어로는 쮸엔이라고 하고 그렇죠? 일본어로는 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네. 온전 전자 위에는 들 입자가 정석이다. 네. 쓰기 문제가 아닌데 제가 다른 얘기를 했네요. 네. 온전 전 네. 얘는요 물건 물 이것도 좀 다른 말로 쓸 만한 게 있지 않았을까요? 자, 뭐 별로 없겠네요. 큰 대. 네. 얘 같은 경우는 음은 하나인데 한 뜻이 보통 두 개가 있어요. 한수 중국의 그 강 이름이죠. 한수 한자 아니면 나라 한자. 이 글자 많이 본 적 있죠?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많이 했던 우리나라 중국이죠. 장기 판에 그 빨간색 왕이에요. 얘가 그렇죠? 네. 한왕 네. 유방을 말하죠. 초한지 중에 그렇죠? 초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초서체로 엄청 흘려 쓴 글씨 초록색, 파랑색은 예, 초나라의 왕인 네, 항우를 나타내고요. 그래서 초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한은 보통 중국을 나타냅니다. 뭐, 그렇죠? 한족이기도 하고 한족이란 말도 있죠. 한 나라가 중국의 가장 기본 정통 왕조라는 얘기예요. 한자라는 말도 그렇죠. 한나라 때만 쓰인 건 아닌데 한자라고 얘기하고 한문도 그렇죠. 그때 쓰인 시문이 아닌데도 그냥 중국을 대표하는 건 또 한문이라고 얘기하죠. 한자와 한문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얘는 글자, 얘는 센텐스, 문장을 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이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한의학 있죠. 중국은 이미 중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어려운데, 그렇죠? 의원 의자 상당히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거 하나만 이제 떼서 쓰기도 하죠. 이렇게만 떼가지고 이건 버리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 한의학 할 때는 중국의 한방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한자를 쓰는데 중국이니까 한방차 뭐 한방요법. 우리나라는 유독 한국 한자를 씁니다. 이거 뭐 주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어떤 중국 사람들은 좀 싫어하기도 해요. 중국에서 건너간 건데 왜 한국 할 때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쓰느냐? 우리가 또 가져와서 우리가 발전시킨 것도 있으니까 쓴다고 우린 얘기하죠. 상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다른 설명이 좀 길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듣고 싶지 않으면 스킵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동영상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스킵은 안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한수 한도 되고요. 한나라 한도 됩니다. 아까 그거 이거 31번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발족자죠. 네, 얘는 길 도자입니다. 얘는 훈이 두 개였죠. 형도 되고 맛형도 됐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만 만자입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보통 쓸 때 이게 쓰는 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이 초두변 사획이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속자나 약자쯤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쓰고 있죠. 이것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집하고 초두변을 풀초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것. 여기 봐도 좀 붙어 있죠. 얘는 4획, 얘는 3획. 넘어가겠습니다. 열, 10. 네, 얘는 가르칠 교자죠. 가르칠 교. 아홉 구입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풀을 청. 이거는 우리나라 빼고는 모두 다 이걸로 통일은 아니고 거의 이렇게 그냥 쓴다고 했죠. 간략하게. 얘는 작을 소. 적을 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적을 소는 이렇게 씁니다. 자, 얘가 이제 한국 한자죠. 혹은 나라 한자라고도 합니다. 요즘 예전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때 한나라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서 이 글자를 우리나라로 쓰게 됐죠. 네. 그렇죠? 자, 달, 월.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지저분한가요? 계속 보죠. 그 다음 거는 이제 훈음에 맞는 걸 쓰는 건데 이거는 좀 오늘 일찍 그냥 간단하게 할까요? 백성민 3번이죠. 아우제 9번, 위상 5번, 떼시 이거죠? 1번, 여선육 4번, 석삼 8번, 움직일 동 2번이죠. 8, 10번입니다. 8팔자만 좀 써볼까요? 8팔자 이렇게 쓰면 조금 맛이 좀 없어요. 8팔자 쓸 때도 보시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좀 위에 덮고 있죠. 그래서 8팔자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하시고 여기 좀 길게 이렇게 하면 조금 분위기가 나나요?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싫으면 이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대신 이 둘의 높이가 좀 달라야 시작하는 높이가 달라야 좀 8팔자의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울 학자 6번이죠. 흑토자 7번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대자가 나왔네요. 네, 7급엔 상대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얘도 항상 반복됩니다. 물수에 반대되는 말, 상대되는 말, 불화자. 서자에 반대되는 말, 동자죠. 네, 동력동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번하고 1번으로 쓰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뜻에 맞는 한자어를 보기에서 찾아 번호로 쓰세요. 그날 당번으로 직장을 지킴. 자기 혼자의 힘. 58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기 혼자의 힘 뭔가요? 자력이죠. 네. 그날 당번으로 직장을 지킴 뭘까요? 나머지 볼까요? 예, 사방 아니죠. 명답. 명답변을 말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직. 이거네요. 일직. 요즘에는 일찍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의 당번인데 이 직자가 좀 특이하죠. 이렇게 써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씁니다. 이걸 나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네, 이렇게 한 번에 쓰는 것이 정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고들 직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선할 때 숙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숙직. 네, 잘 숙자. 숙직할 때 이렇게 씁니다. 보통 뭐 그 직업할 때 직자를 쓰지 않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숙직의 뜻이 있어요. 이 직자에. 네. 이게 좀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뭐 4번을 쓰면 되지만 조금 더 이제 안으로 이제 그 내용을 좀 분석하다 보면 이 직자가 그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도 예, 그런 생각에도 그런 것에도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편집 없이 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자,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힘내시고 보겠습니다. 이게 성자인데 성씨할 때 이게 한 획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틀리면 이제 획순 문제는 틀리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네요. 7. 그다음에 8. 은근히 이 여자도 그렇고 날생자도 만약에 내가 그냥 마음대로 획순을 썼다면 이건 틀릴 가능성이 좀 있죠. 60번 남역 남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이네요. 그래서 7하고 9를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뭘 했나요? 7급 한자. 7급, 준 7급 한자 87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 7급 기출문제 컨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